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출근 중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갑자기 이제 어제 생각이 났는데, 요즘 제 뭔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도 뭔가 뻐근하고 기억력도 좀 감퇴가 돼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하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기록을 남겨놔야 돼가지고, 왠지 오늘 퇴근할 때쯤에는 또 일에 찌들어가지고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길에 영상 짧게 하나 찍으려고 남기고 있고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추종하고 계시는 HD 건설 기계가 뭐 이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한 두세 배 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다만 100원이라도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남으시는 걸 거잖아요. 요즘 워낙 AI 관련돼서 핫한 종목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이제 지표를 뭐 여러 가지 RSI도 보고, 뭐 외국인 매수량도 보고, 연기금 매수량도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저도 나름대로 매일매일 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좀 중요한, 현재 시점에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지표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시간이 좀 되면은 그 AI 절대론에 대해서, 뭔가 AI의 어떤 발전이 우리 모든 것을, 삶의 전반을 바꿀 것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바꿀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이 HD 건설기계 같은 이 굴뚝산업들은 미래 전망이 없느냐, 다 대체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선은 HD 건설기계가 뭐 피흡수 합병에 의해서 올해 1월 1일에 신규 설립된 법인이지 않습니까?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 구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하나의 회사가 된 건데, 흡사병을 통해서. 아마 이 종목에는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이번에 HD 건설 기계가 상장한 이후에, 그러니까 변경 상장한 이후에 이 회사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들어온 사람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HD 현대 건설 기계의 기존 주주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좀 바뀌고 주수가 좀 늘어난 사람들. 세 번째, 저처럼 두산인프라코어부터 시작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서 현대인프라코어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HD 건설기계로 변경 상장된 신주를 받게 된 사람들, 1, 2, 3의 그 그룹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셔서 대히트를 쳤던 ABC처럼 여튼 이렇게 ABC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지표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뭐 대차장고라고 더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대차장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만은, 실제로 공매도는 포지션을 노출시키는 거고, 대차장고는 공매도를 가기 전에 총알을 뭔가 모으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총알을 모았다가 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공매도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공매도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공매도가 뭐 상환했으니까 내일 오를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외부 기관들, 이제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개인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잡더라도 굉장히 미미할 거고, 공시가 될 정도도 아닐 거니까,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중에서 숏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제가 굳이 아까 1, 2, 3 그룹을 만들었던 이유는, 아마 HD 현대건설기계 출신이시거나 올해부터 들어오신 HD 건설기계 출신들은 제가 공매도 얘기라는 거를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공매도 스트레스를 아마 거의 안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HD 현대건설기계는 그나마 이제 그 인프라코어랑 합쳐질 때, 인프라코어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 있던 공매도 세력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좀 살짝 하셨었고, HD 건설기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원래
거의 5,000주씩 잡히다가 지금은 다시 빵주로 돌아왔거든요. 물론 공매도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지션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외부 그 공매도 세력들이 공식적으로 노출해야 되는 그런 그 좀 큰 수량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공매도가 0. 그래서 아마 1그룹과 2그룹은 공매도라고 했을 때 의아하실 거예요. 공매도가 뭔 상관이야? 회사가 견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데 아마 두산 인프라코어 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엄청 하실 겁니다. 두산은 옛날부터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공매도들이 정말로 찍어 눌러서 주가를 가지고 놀았던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당시에도 시총이 엄청 높진 않았는데 공매도 순 매입량이나 뭐 순거래량이 뭐 다른 코스피 종목들을 압도하는 굉장히 독특할 정도로 공매도와 같이 갔던 종목이었었는데 저는 그런 두산 인프라코어와 5년 동안 물고 빨고 했던 사람으로서 물고 빨고는 좀 너무 거친 죄송합니다. 너무 친구의 용어였네요. 그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현 HD 건설기계 공매도 포지션 제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 전쟁이 발발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회사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공매도가 0이라는 것, 이 0이라는 것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이 12만원, 13만원, 14만원의 가격이 시장에서 봤을 때 결코 과하거나 오버슈팅된 주가는 아니다. 물론 이거를 저점이다, 바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 이 주가를 사람들이 와 너무 하이비다, 이거 언젠간 조정이 올 거야 라고 두려워하기에는 공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 제로라는 것이 우리를 안심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를 안심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다. 공매도가 현재 0이다. 물론 대차장고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 확인했어요. 50만 주인가가 아마 그러니까 대차장고로 잡혀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차장고는 전쟁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시할 지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막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같고, 공매도 포지션이 제로다. 그 말인 즉슨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이 주가가 현재 시총 6조 정도 되는 게 이게 회사의 체력에 비해 너무 올랐어, 이건 버블이야 라고 할 정도는 절대 아닌 지표 중에 하나가 공매도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막 결국엔 제가 지금 7분 55초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쫄지 말아입니다. 쫄지 마. 왜냐면은 공매도가 0이야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는 이 주가를 지금 높은 주가, 거품 주가, 고평가된 주가라고 보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비우고 투자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표, 첫 번째 지표를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두 번째 지표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거래량을 봅니다. 거래량인데 그것도 매일의 거래량을 보긴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다만 어느 날 주가가 막 오르거나 어느 날 주가가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근데 그때 그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의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거래량이 같이 유입이 되는가. 이제 전문 용어는 손바뀜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주식은 이 주식을 뭔가 투자해서 가져가는, 그것이 투자가 롱이던 숏이던 투자하는 그 주체가 있을 거고 그 주체가 바라는 주가대로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식 보유량도 제법 늘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려는 기술적인 노력은 안 하겠지만은 적어도 사모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들은 내가 뭐 이 회사를 경영할 것도 아니라고 하면 결국엔 투자의 목적에서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락폭이 얼마가 되던 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또는 등락폭이 적더라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때의 방향성을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방을 달려가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터졌어. 그러면 그때는 뭔가 악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당장 팔진 않더라도
분석이나 시장을 엄청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물론 얼마 전 이란 전쟁 이후에 막 주가가 막 사이드카를 막 몇 번이나 발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할 때는 긴장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 종목만 미친 듯이 오르거나, 이건 뭐 HD 건설기계 얘기뿐만 아닙니다. 내 종목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붙었다.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붙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우리가 그 시점에서 당장 그 거래량에 휩쓸려서 사고팔고를 할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 뭐 우린 개인 투자자니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지션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 중요한 지표가 거래량이다. 아침이라 정말 말이 많이 꼬이네. 원래도 발음이 막 좋은 편은 아닌데 말이 미친듯이 꼬이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 형님. 그 제가 말한 두 가지, 첫 번째는 공매도, 얘는 왜 이래? 공매도 수량,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또는 HD 건설 기계를 가져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숫자가 아닐까. 물론 그 외에 아까 제가 RSI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이 주가가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RSI 20이라고 해서, 그것도 나중에 뭐 MTS 쓰시는 분들은 그 RSI 추세선만 한번 연결시키면 꽤 재밌거든요. 그것도 다른 투자하실 때 보시면 좋은 자료고, 뭐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뭔가 포지션을 보는 것도 좀 좋긴 하죠. 근데 요즘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외국인이나 연기금은 기계적으로 좀 로스컷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뭐 매도 물량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튼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식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사놓고 비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AI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AI가 아니라, 저는 AI 잘 몰라요. AI와 기존 굴뚝 산업들에 대한 어떤 연관성,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마 오늘 제가 컨디션이 되고 퇴근 시간에 여유가 되면은 찍고, 아니면은 다음에 생각날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일단 영상은 이제 정차가 되면은 그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오늘 금요일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잠시만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